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오늘 중앙선대위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겨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국민의힘 지지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또 역시 이거를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선거에서 지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그 정권이 끝나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종북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된다? 그것보다도 이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제도권 안으로 이제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관문을 더불어민주당이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 선거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갈림길에 놓인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이 망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 이 선거일 수밖에 없다. 아주 심각한 선거, 아주 중대한 선거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느 나라의 좌우 정당이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뭡니까? 국가의 존망을 놓고 다투는 선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이다. 여기서 지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진다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닙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 그들 입장에서, 그 지지층 입장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이 입법부, 국회 권력을 또 뺏긴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는 그런 선거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나라가,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의 당이 됐지 않습니까? 에이, 설마 이재명이 아무리 당대표가 된다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거를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나라의 국민이 됐을 겁니다. 국민, 말이 좋아서 국민이지 그거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처지였을지는 뻔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적인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과 조금이라도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그 끝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겪은 그런 좌절 내지는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물리적인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재명의 나라가 됐을 때 이재명에 반대했던, 이재명을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처지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이제 제대로 일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무슨 검찰 독재 정권이네, 탄핵을 시켜야 되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이제 윤석열 정권이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저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딱 그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한쪽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 한동훈 역사의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역사의 죄인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문을 자초하는 그런 언행들을 계속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이종섭 호주대사 건과 그 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건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하고 이종섭 호주대사는 즉각 귀국해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상무 시민수석한테는 핵칼퇴를 언급한 황상무 시민수석한테는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해라. 한마디로 자진 사퇴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대통령실이 즉각 이거를 거부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냐? 절차적으로 그 이대사 임명 과정에는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 문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사는 무슨 한미일 호주 이 방산 협력 이 과정 그리고 방산 수출 협상 여기에 최고 적임자이기 때문에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뿐이다. 다른 의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사과문을 내고 오늘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사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과 내용이 우리가 딱 그 텍스트로만 이 문장으로만 딱 접했을 때 이게 과연 사과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조건 없이 깨끗이 사과한 마당에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제 의도야 어떻든 상대가 그렇게 들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 더 불거지지 않기만을 바란다. 이게 사과인지 아니면 통보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협박인지 모를 정도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거부감을 가지실 텐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임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왜 대통령실이 저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는가? 왜 대통령실이 저렇게 표 떨어지는 그런 언행만을 계속하고 있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 내심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사람들을 계속 옆에 두고 저런 참모들을 옆에 두고 국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황상무란 사람 아마 그 사람 1964년생이기 때문에 KBS에서 기자 생활한 것만도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될 텐데 아니 저 사람은 대체 정무 감각이 어디다 맡겨놨길래 시민사회수석이라는 대통령 참모가 저런 소리를 방송사 또는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했다가 지금 이런 논란을 자초했는가. 그리고 그 뒤에 수습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야 어떻든 상대가 그렇게 들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 더 불거지지 않기만을 바란다. 구구절절 얘기하는 건 필요 없다. 이거 사과의 기술이 과연 이게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건 법적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닙니까?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주요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오류가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려 그럽니다. 여러분들 정부나 국회나 여기도 다 모든 우리나라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법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법보다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의 타당성 그리고 그 내용이 이 때와 이 형평과 이 맞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지금 요 무렵에 총선을 앞둔 시기에 호주 대사로 나가서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굳이 이런 오해를 자초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런 오해가 뻔히 예상됐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종섭의 뭐 혐의와 무관하게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공수처에 지금 출국 금지 이게 지금 지정돼 있던 사람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걸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저거 용의자, 피의자 빼돌리기다. 해외 도피다. 공권력을 이용한 해외 도피다. 범죄자 해외 도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뻔히 예상되는 거. 이걸 예상 못했다면 그 사람들은 또 실격이고 이걸 예상했으면서도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실격입니다. 정무적 감각이 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실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적 문제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갖다가 실제로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만 이 얘기 자체가 그럼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거는 이 시민사회단체와의 어떤 가교 그다음에 그 단체와의 그 세력과의 교섭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 옆에서 근데 시민사회 수석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이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다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이 참모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이런 조언을 별로 못 하기 때문에 참모라는 사람들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참모라는 자들이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먹고 권세는 권세대로 휘두르면서 자기 맡은 바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이 이 절체절명의 선거, 이 국가 위기에 닥친 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국민 앞에서 이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떨어졌고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왜 떨어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일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국민을 강압적으로 대한다. 이런 실제와 무관하게 사실과 무관하게 그런 인상을 풍긴다는 그런 반대 세력의 공격이 있었고 그게 주요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탈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최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치 일선에 개입을 하지 않고 민생을 강조하면서 민생 토론회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됐던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얼굴이 안 보인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기존에 낡고 뭔가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모인 것 같고 뭔가 힘없고 전투력 없고 대응도 못하고 빠르지도 않고 이런 정당을 갖다가 한두 달 사이에 변모를 시켰고 그런 것들이 또 유권자들한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우세했던 곳에서는 초접전 상황이 됐고 서울 지역에서 초접전이었던 곳은 이제 완전히 열세가 됐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과연 몇 명이 나올지 이제 장담을 못합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서울 지역도 아마 2020년 미래통합당 당시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작년 12월 달에 나온 거기 뭡니까? 사무처,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자체 판세 분석한 그 보고서에서 서울은 6석이다.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위기의식을 안 느낍니까? 역사의 죄인이 된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그 무슨 자신감으로 제가 어제도 장해찬 씨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나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 심지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뭐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고집을 안 꺾을 때 그때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지지율이 어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를 해봐야 된다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망각을 했는지 까먹었는지 아주 그냥 뭐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는 이번 선거에서 저도 상관없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야 이번 선거에서 지더라도 그냥 기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 더불어민주당 정권 또는 뭐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 정도로 끝나겠지만은 실제 윤석열 정권에 참여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하 그 다음에 국민의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때 2017년도에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뭐 황상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종섭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황상무, 이종섭 때문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원칙 때문에 또 검사로서의 어떤 자존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런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오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가 아닙니다. 법원이 아닙니다. 거기가 대통령실이. 우리가 대통령실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라고 따진 적이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고 따진 적이 없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 없습니다. 지금 이종섭은 해외로 도피했다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 자체를 지금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결자 해지해야 될 당사자는 누굽니까? 이종섭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이거를 두고두고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또는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대체 어떤 것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